삼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법률 제201745로서 2024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31일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관해서는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은 법규 등의 근거 자료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법률 제201745에서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늘 그러해 왔던 대로 직전의 법률을 구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법률을 신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법과 신법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구법에 관해서도 이미 우리는 함께 정리를 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에 바로 이 법률의 부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칙은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조는 4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제처가 제공하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요, 법제처가 제공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는요, 이 법률의 개정 이유를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늘 하던 소리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음 화면 이후에서 자세하게 밝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주요 내용 핵심 사항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것입니다. 재건축 범위 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 매체에서 이것을 소제목으로 삼아서 많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재건축 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제6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상가 쪼개기 금지 규정입니다. 상가 쪼개기 금지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19조, 제76조, 제7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내용입니다.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113조의 3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부칙에 관하여 윤곽만 파악하고요. 이 부칙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규정에 다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법률의 부칙은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3조는요, 4개 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이 바로 2024년 1월 30일입니다. 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113조의 3의 개정 규정은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바로 그날이 2024년 7월 31일이 되겠죠. 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제2조, 제3조는 따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은요, 바로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그리고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내용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 같으면 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담감은 가질 이유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조항에 다시 정리해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구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조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일 앞선 조인 제19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는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요, 줄여서 그냥 상가 쪼개기 금지라고도 하죠. 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제19조뿐만이 아니라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곧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법과 신법 이렇게 나누어 비교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1호와 제2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구법에서는요, 이 또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1호와 제2호 또한 현행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제3호와 제4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3호와 제4호는요, 국법에서 없던 것이 신법에서 신설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해 왔던 대로 국법의 개정 내용이 있다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신법에서 새로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파란 색깔로 표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물론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께서는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쓸데없는 건축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해서도요,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검색하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공남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가로 속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정하여 대통령령,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아래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허물, 그런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시행될 그런 구역에 토지 분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쪼개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 등속을 금지하는 것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제3호입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중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등속을 공동주택으로 쪼개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4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중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 이미 구분, 상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분할하는 쪼개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19조는요. 제8항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해 두었다라고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 조는요, 제19조는 부칙 제1조에 따라서 그 시행일은 바로 2024년 1월 30일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은 제113조의 3의 개정 규정은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두고 있는데요. 이건 제113조의 3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일은 바로 2024년 1월 30일부터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제67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67조는요. 총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바로 제4항,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4항은 세 가지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개정된 것은 바로 제1호뿐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법의 경우에 있어서 제4항 제1호에서는요.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로 속의 내용을 추가해서 늘려서 개정해 두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부칙 제2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 내용에 정리하면서 제67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제3항에 따라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있어서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다음 각 호는 3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요.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물론 이때 구도 자치구를 말합니다. 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특례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특례의 제1호에 살펴보면 말입니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하고 구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신법에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있어서 제외할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77조에 따른 기준일, 이것도 좀 더 내려서 말씀드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잠시 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요. 세 번째 조인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요. 제19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 제7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76조는요, 총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항은요, 7개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제4호에서 제7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국법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고요. 뿐만이 아니라 제2항 또한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1항 제3호라는 거,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법의 제1항 제3호는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분양할 수 없고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건축물이나 라는 이 부분을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를 이 부분을요.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쪼갠 거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는 부칙 제3조 제1항에 적용 시기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시행은 바로 공포일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일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을 줄여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77조 국법부터 윤곽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항은요. 4개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을 하였고요.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 제4호 또한 현행과 같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없어 생략을 하였고요. 다만 제5호가 신설되어 신법에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법의 제1항의 기본계획 이 부분이요. 이처럼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항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신법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어때요?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것은 바뀜이 없다라는 거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하 2조에서는 이를 기준일이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럼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2호 일부 개정되었죠. 그리고 제5호 이건 신설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은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일종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환되는 경우에 쪼개진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5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 부분의 분할 이미 쪼개져 있는 그러한 전유 부분의 분할 이것도 다시 쪼개지는 것이죠. 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법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규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76조와 같은 것, 그리고 제77조와 같은 것들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칙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관련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말씀드릴게요. 이쯤 말씀드리면서 제77조의 개정 또는 신설된 거, 이런 거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지분 쪼개기 금지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 그러더라 라고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개정의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차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마지막 개정 규정인 제113조의 3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한 화면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 2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법은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4항과 제5항 즉 2개 항이 신설됨으로 말미암아서 5개 항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법의 제3항은 다음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113조의 3이라는 것은요, 도입 부분에서 정리하였던 법제처가
제공한 주요 내용 세 가지 가운데 있어서 3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 3번을 보시면은 필수적 입찰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법의 제1항은 제한할 수 있다로 마무리됩니다만은 신법의 제1항은요 개정이 되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필수적인 것을 전달한다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조합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버려도 좋습니다. 왜 그러한지 잠시 후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1항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은요, 이 경우 이후가 바로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에 적색으로, 즉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청색, 즉 푸른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왜 조합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버려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도지사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고요. 제2항 역시 시도지사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조합 방식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는 바로 조합에 해당된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거 버려도 좋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113조의 3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법은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법의 경우는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4항과 제5항은 신설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자면 여기에 사업 시행자, 조합을 나타내겠죠. 여기에 시도지사, 행정청을 나타낸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제113조의 3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앞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7월 3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